두 번째는요, 일에 대한 의미와 전체의 모델, 프로세스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요. 모두가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일만 하고 B라는 사람은 B의 일만 하는 거죠. 그럼 잘 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떨어져서 일하다 보면 항상 틈새가 생깁니다. 언뜻 보면 A라는 사람이 한 일, B라는 사람이 한 일 모두가 잘했죠. 잘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분명히 틈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챙기지 못하면 리더가 골탕 먹죠. 아니면 시컨 잘해놓고 리더가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이 재택근무할 때는 어떤 언택트 리더십이 필요하냐면 전체가 흩어져 있어도 전체가 한 방향을 바라보듯이 자기 업무의 전체 프로세스를 마일스톤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비주얼 플래닝을 해갖고, 내가 하는 일에 앞에는 어떤 일이 있고 뒤에는 어떤 일이 있고 일하는 의미는 뭐고 목적이 뭐고 파장 효과는 뭐고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리더가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첫 번째 조건처럼 리더가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어때요? 대충 얘기하죠. 알았지? 가봐. 알았지? 이랬어요. 모르면 물어봐. 어떻게 물어봐요? 리더는 경험이 많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하면 자기의 설명을 들은 사람은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만 30%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이걸 지식의 저주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직원들은 묻지를 않아요. 왜? 물어보면 야, 말귀를 못 알아듣냐? 머리가 안 돌아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게 싫기 때문에 대충 감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직원들은 녹음을 하죠. 업무 지시를 할 때도 녹음을 하고 잔소리할 때도 녹음해서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업무의 전체를 설명해주고 꼼꼼히 틈새를 챙기지 않으면 리더만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직원들은 리더가 기대하는 거에만 부응하면 되지 그 위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일에 무관심하거든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내 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 거만 잘한다는 건 뭐예요? 일과 일 사이의 틈새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업무도 꿰고 있어야 되지만 그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설명을 꾸준히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정기적인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택트 리더십의 조건은 뭐냐면 내부 결속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보던 직원들을 매일 보지 않게 된다. 처음엔 그립죠. 심심하죠. 근데 이것도 루틴이 생겨요. 집에서 일하다가 밥 먹고 식구들이랑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 빨리 끝내고 내 개인 여가 시간을 보내고 이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요, 일만 하면 되지 동료들의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같이 한꺼번에 쉬고 같이 만나면 모르지만 이게 지금 효율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거든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들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야, 각자 알아서 해. 다 끝나면 보고해. 이런 방임형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침에 딱 PC를 켜고서 메신저 같은 걸 통해서 나 지금 일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켰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고 끝날 때 오늘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게 하는 깐깐형 리더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끌려가는 거예요. 방임형도 아니고 주도형도 아니고 그냥 끌려가는 형이에요. 자기가 일도 잘 모르고 누가 무슨 일을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그리고 그 일의 데드라인을 이렇게 주면 되는 건지, 더 땡겼어야 되는 건지, 언제 확보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재택근무하면서 보면요, 아주 자기가 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먼저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껏해야 카톡이나 메신저로 필요한 것만 하죠. 그래서 리더가 잘 모를 때는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뭔가 협업을 해야 된다. 같이 의논해? 이러면 눈앞에 보일 때는요, 야단도 치고 딱 눈치 봐가고 누가 불성실한지, 누가 주도적으로 안 하는지, 누가 협력을 거부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개입도 가능하고요. 개입이 가능하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택트 상황에서는 어떻죠?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누가 불성실하게 협업하는지, 누가 갈등을 유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은 빈도수를 높이는 겁니다. 문자로든
뭐 줌 같은 대면을 통하든 아니면 비대면의 방법을 통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주 보고 그들이 결속할 수 있는 걸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리더는요, 가끔 가다가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카톡으로 쏜 다음에요, 또 뭡니까? 치킨 같은 거를 시켜 먹게 한 다음에 같은 날에 그 비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그 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또 특별한 경우인 경우고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잘 못 보게 되기 때문에 결속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잦은 만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언택트 리더십의 조건은 소통입니다. 소통. 너무 흔한 단어죠.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요, 강도가 아니고 빈도란 말이 있습니다. 소통도요, 갑자기 대화 없다가 어느 날 1박 2일 정도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 갑자기 반가울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자주 소통을 해야 그 사람의 문화도 알고 업무 스타일도 알고 그 감정도 알고 철학도 알고 나에 대한 그런 이미지 같은 것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을 잘할수록 빈번하게 할수록 서로 이해되고 높은 것이죠. 결론은 소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소통 능력이 왜 더 중요하냐면요, 보이지 않는 관계에 있어서도 말이죠. 그 리더가 말하는 걸 보면은요, 그 리더의 말 속에는 실력과 품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어떤 문장을 사용하느냐, 어떤 시점에 대하느냐, 이런 건 리더에게서 굉장히 세련된 노련한 어떤 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수록 자주 소통하는, 또 품격 있는 소통을 하는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언택트 리더십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리더가 업무를 꿰고 있고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해서 틈새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은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빈번한 소통과 품위 있는 소통으로 직원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언택트 리더십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